자, 이제 공공 분야 세션의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엑셈의 고평석 대표님을 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 지자체와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그리고 AI 사업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역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에 나와 계신데요. 고평석 대표님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엑셈 대표이사 고평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AI 지능 공공 업무의 재창조이고요. 저희 회사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T 시스템의 성능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AI로 IT 시스템 성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이나 증권사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들 사용하실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가 다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저희 회사의 그 덕을 보면서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이후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업 분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공공 쪽에 많은 AI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가 했던 공공 부분에서의 AI 사업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공공사업이 제대로 AI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려면 AI 지능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도 필요하고 사용자분들, 시민분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팬데믹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팬데믹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14세기 흑사병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은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 중앙아시아에서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상들에게 이제 전파가 돼서 북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3년 동안 흑사병이 무시무시하게 퍼집니다.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의 유럽인들이 다 그때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흑사병이 퍼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자 농민들의 일당이 무려 5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영주들 그리고 지주들은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적은 인력들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개발된 쟁기가 몰드보드 쟁기입니다. 그게 이제 약간 반나선형으로 생겨서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지금도 트랙터에 몰드보드 쟁기가 붙어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더 이상 투입할 수 없게 되고 너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기술이 발달합니다. 농기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재앙이자 또 하나는 신기술의 보급이 아주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죽고 독감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 이제 독감이 끝나자 어떤 기술들이 급속도로 퍼지냐면 자동차와 라디오 기술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지친 삶과 공포에 지친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 자동차와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기술들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면 AI와 클라우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리스크다. 사람이 곧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 없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AI와 클라우드로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기술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기술이 퍼지는 게 아니고요. 있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받아들여져서 퍼지게 되는 결과를 팬데믹은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AI 기술은 어떤 영향을 저희한테 미치고 있냐, 우리에게 미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AI는 이미 이제 앞선 강사분들이 오전부터 쭉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류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쌓아왔고 전자화됐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데이터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구체적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막연히 그냥 감에 의해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면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AI 기술의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예산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면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미국 UPS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AI는 예산도 절감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이미 데이터 기반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AI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답을 바로 도출시켜주는 그런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엔진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장 엔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그 부흥 효과, 일으킨 효과가 거의 한 13조, 14조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이게 거의 10배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 엔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AI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윤택한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의 공공 AI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적자가 공공 부분이 사실은 흑자를 내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공 서비스라던가 각종 민원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 우편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적자의 폭이 커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양질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편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거의 연 6조 원 정도 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편을 배달하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동차 가솔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에 고장, 사고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UPS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려고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하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6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AI와 손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약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공공 대중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좀 권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언가 이제 민원을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일을 처리할 때 공무를 볼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자기 도시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한 서류를 그냥 제출하면 AI가 판독을 해서 바로 이 사람이 적법하게 시민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좀 불친절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느끼는 불쾌감을 없애준 거죠, AI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각종 과제들을 극복하는 목적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XM의 공공 관련한 AI 사업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공공 부문의 그 AI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실은 공공 분야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중요한 국가 정보기관 아니면 전력 기업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거기는 사실 IT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버도 많고 클라우드 사용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각종 사용 그 IT 장비들, 시스템,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면 사실은 복잡한 이슈들이 생겨납니다.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사실 저희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몇 번 그런 사례들을 지금 겪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 접속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민원24에 접속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면 AI가 모니터링을 하고 AI가 부하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거라고 AI가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인원이 한 20-30명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수일이 걸리거나 많이 걸리면 막 10여일, 20여일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AI가 찾아줍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주고 그거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그런 업무들을 좀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 XM의 AI 솔루션이 그런 일들을 국가기관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로 운영을 하면 시스템을 운영하면 만약에 뭐 한 20-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더 좀 깊이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도 하고요. 운영자들이. 예, 그다음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 그 서울시 안에도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양질의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12개 분야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데이터 300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행정 업무를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어 기반의 질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냐면 서울시와 함께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민원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서울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울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다른 공공 분야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사실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선진적인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는 아마 올 하반기 이후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또 어떤 AI 사업을 했었냐면 그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 그 공단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다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소비 사업장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한 4천여 개 되는데요. 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예로 한 4, 5층 건물 정도의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건물들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조금만 에너지를 절감해도 조금만 전기를 덜 써도 굉장히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공단이 각종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 오는
전기 데이터 15분마다 들어오는 AMI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후 데이터, 지역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결합시켜서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어서 다소비 사업장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들이 에너지를 조금 쓸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저희가 이거는 정식 사업은 아니고 이제 POC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 우편 배달을 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아무도 안 계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등기 배달 우편 성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AI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AI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AI에 대한 어떤 깊이나 이해도가 낮으면 전혀 뚱딴지 같은 목표를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완성된 완결도가 높지 않은 서비스가 AI 서비스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헛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도 사실은 AI 지능이 있어야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스마트하게 서비스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AI의 어떤 혜택을 조금 더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AI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술이 시민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예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부르크시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그 카톨릭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교가 퍼져나가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실제로 그 비텐부르크시에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널리 개신교가 퍼져나간 것은 마인츠시입니다. 그 이유는 마인츠에 인쇄 기술이 발전했고 여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여기서 싹 텄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이 가까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래야 그 기술에 대한 지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테크시티라고 해서 기술을 가까이에 두고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AI 지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급도 기술에 대한 AI 지능을 높이려면 기술에 대한 보급도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 뭐 굉장히 빈농 출신이죠. 그 홍무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술을 보급해서 그때 명나라 초기에 보면 농사의 생산량이 농업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농사 기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급을 합니다.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기술에 대한 보급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 AI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보급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성공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AI 지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을 굉장히 쉽고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쉽게 그리고 기술의 장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낮춘 대표적인 예는 사실 세종대왕 예를 들 수 있겠고요. 훈민정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핀란드에 엘리멘트 오브 AI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AI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나 코딩을 못해도
AI를 이해하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스마트 서울 포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AI 지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의 지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AI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AI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AI 지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것 자체가 AI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AI의 지능을 갖추면,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둘 다 갖추면 앞으로 저희가 삶이 편하고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공공 업무가 재창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